녹화를 시작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데이터 빵빵한 친구들 벌써 들어와서 또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송광호가 누구냐? 어디 있어, 송광호? 미스터 손? 반가. 어제 어디까지 했지, 우리 친구? 거기가 어디야? 송곡고등학교지? 어서 말을 해봐. 어제 어디까지 한지 아는 친구? 확산? 세포막을 통한 확산? 3투까지? 오케이, 베리 굿. 자, 우리가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장난까지 마라. 뒤진다. 장난을 치면 어른 희롱죄로 고발하겠어. 어른 희롱죄. 김지우, 너무 카메라 얼굴 들이대지 마. 부담스러워. 자, 그러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까지 말라니까 아구창 한번 돌린다. 어디 있더라? 못 찾겠네. 꾀꼬리. 꾀꼬리는 산에 있죠? 그죠? 지금 꾀꼬리가 나올 지금 철인가? 맞나요? 자, 우리가 이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자, 먼저 세포막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포막이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 인간은 세포가 약 60조 개 정도 돼요. 그리고 1세포 1핵이 존재한다. 1세포 1핵이 존재하고, 그래서 핵은 60조 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막은 이처럼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그림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친수성 작용기고요. 꼬리는 소수성 꼬리고, 소수성은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친수성은 인산과 글리세롤이 되어 있고요. 이 인지질 이중층에 이 빵처럼 보인 게 단백질인데 이걸 막 단백질이다.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도 있고 관통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질이 확산되기도 하고,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확산되기도 한다.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O2나 CO2 이런 것들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확산이 되고, 막단백질을 통해서도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은 전하를 띤 물질이라든가 아미노산 포도당들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막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막은 반투막이라고 그랬어요. 반투막이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다. 물이 이동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이동한다는 거.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또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세포막이야.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라고 하는 어떤 세포로 구성된 물질이 있는데 이 적혈구를 중류수에 넣잖아. 그러면 중류수에서 세포, 적혈구 쪽으로 물이 이동해가. 그래서 적혈구가 빵빵해져. 그런 다음에 터져버려. 응? 이 세포로 이루어진 이 적혈구를 소금물에 넣잖아. 소금물에 넣으면 적혈구가 저농도고 소금물이 고농도야. 그래서 적혈구에 있던 물이 소금물 쪽으로 빠져버려. 그러면 적혈구가 아주 쭈글쭈글쭈글해져 버린다. 그래서 이 세포막은 반투막이기 때문에 이 세포로 구성된 물질은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이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라든가 뭐 배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저농도용액, 고농도용액, 등장액, 농도가 같은 용액에다 넣었을 때, 저농도 용액에 넣었을 때, 고농도 용액에 넣었을 때, 등장액에 넣었을 때, 이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삼투 꼭 알아두시고 또 세포막은 또 확산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물질이 확산되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세포막 단백질, 인지질, 이중청, 친수성, 소수성, 인지질의 구조 꼭 한번 그려보시고 적어보시고 알겠지? 자,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and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한 확산도 일어날 수 있고요. 단백질을 통한 확산에서는 어떤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가 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것, 농도가 많은 산소들이 세포 밖에 놀고 있었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산소가 이동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세포 호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확산. 자, 그 다음에 아까 막단백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농도를 가지고 많은 용질이 많은 포도당이 많은 고농도 세포 밖은 고농도 포도당이 고농도고 이쪽은 세포 안은 이제 저농도이기 때문에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포막은 반투막이기 때문에 삼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세포막을 갖는 물질들을 고장액에 넣었을 때, 저장액에 넣었을 때, 등장액에 넣었을 때 팽창되고 또는 쭈글쭈글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고 삼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동해서 세포의 크기가 변화되는 그러한 성질이다. 물이 이동해, 물. You know 물? Do you know 물? Yes. SI 물? SI know 물? 오케이. 자, 세포막은 반투막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포막은 어떤 물질은 통과하고 어떤 물질은 잘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세포막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 그 다음에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고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고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직접 확산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포막은 또 물이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 물은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해서 세포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투에 의해서 물은 이동한다라고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어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포막을 가진 달걀 노른자, 이 달걀 노른자를 중류수에 넣잖아? 그럼 달걀 노른자가 커져 버리겠죠? 이 달걀 노른자를 고장에게 넣잖아. 고장에 넣게 되면 이 달걀 노른자가 쭈글쭈글해져야 되는데, 그죠? 쭈글쭈글해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이제 세포막, 요게 이제 세포막이에요. 요게 세포막이고, 그다음 요건 세포벽이죠. 세포벽. 세포벽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 표피세포, 세포막을 갖는 요 양파의 표피세포를 갖다가 중류수에 넣게 되면 이 세포막이 팽팽해져요. 팽창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장하게 넣잖아요. 고장에 내면 이 세포막을 갖는 세포가 쭈글쭈글해져서 크기가 작아지죠. 크기가 작아지고 세포벽은 그대로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노른자가 크기가 커지고 크기가 작아지고 크기가 작아지고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공유 중지하고 다른 걸 이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 3, 2를 봐야 됩니다. 자, 2, 3, 2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물질 대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이 있고 이화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Just look at the monitor. 보시면, 자,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 있어서 생체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내에 들어있는 촉매입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촉매.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들을 얘기해요. 효소. 예를 들면 우리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위에게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에는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탕을 분해하는 슈크라제, 리파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생명체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효소. 이 효소들이 생명체에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를 조절해줘요. 만약 이러한 효소들이 없잖아?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으면 뭐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소화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밥 한 공기 먹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안에 소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항문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되지. 이때 24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켜서 우리 몸속에서 이제 잘 흡수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효소야. 효소. 이 효소가 없으면 밥 한 공기 먹을 때 며칠 걸려요. 그래서 생체 촉매인 효소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고, 효소가 이용되는 사례, 뭐 산업에서도 이용되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의류 또는 뭐 세제 등등 이 효소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소의 특성 비유하기. 빈칸에 효소를 비유하는 단어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자 나와 있는데, 효소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자동차의 터보 엔진이다 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because 효소는 화학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괜찮은 문장이네. 자동차의 터보 엔진.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효소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 대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물질 대사라는 게 뭐냐?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 chemical reaction, 이게 물질 대사다.
모든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의 동그라미 1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흡수되면 흡열 반응, 에너지가 방출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발열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되면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흡열 반응 엔도서밍 리액션, 그 다음에 발열 반응 엑소서밍 리액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화학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반응은 동화작용이다. 그래서 광합성을 갖다가 탄소 동화작용이래요. 광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탄소 동화작용. 탄소 동화작용의 식은 조금 있다가 적어줄 텐데, 저 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거를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고분자를 작은 분자로 만드는 것을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은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세포 내의 호흡은 이화작용에 해당되고, 우리가 이제 식물의 광합성은 동화작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광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탄소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탄소 동화작용. 송광호, 미스터 손, 일어나. 웨이크업. 좀 건너, 이 새끼들 빨리. 집중. 자, 보여주시면, 이화작용은 이처럼 포도당 고분자를 갖다가 CO2나 H2O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동화작용은 작은 아미노산을 갖다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아미노산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처럼 작은 분자를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단백질로 만드는 동화작용인데, 이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분자가 되기 때문에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화작용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동화작용은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저분자 물질을 갖다가 저분자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고분자 물질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반대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될 때는 에너지가 주위로 방출돼. 이걸 우리가 이화작용인데,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되면서 주위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러한 반응,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이화작용은 엑소서밍 리액션이다. 동화작용은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동화작용은 엔도서밍 리액션,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광합성 반응식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반응식은 좀 써보고 외워주시면 너무나 좋겠어. 이게 광합성입니다. 녹색 식물의 광합성은 주변으로부터 빛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고, 이처럼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고분자 물질이 되기 때문에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그림도 잘 좀 그려주시고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게 광합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은 광합성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은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입에 녹말로 저장이 된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지금 녹색 식물의 엽록소에서 6배의 CO2하고 6배의 H2가 라이트,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포도당, 슈가가 만들어지고 옥시전,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 광합성, 포토신세시스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반응, 이거는 호흡, 레스피레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광합성 반응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시기야. 여기 12배 H2 한 다음에 여기 6배 H2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넘어가면 6개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12배 H2O 여기 플러스 6배 H2 하면 결국은 똑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12배 하지 말고 그냥 6배 H2O 6배 O2 하시면 깔끔하게 광합성 반응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know photosynthesis? Do you know photosynthesis? 클로로필, 엽록소야. 중요한 거는 요 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12배 H2O 여기 6배 H2O이기 때문에 6이 넘어가면 결국은 6개 없어지면서 6배 H2O 요건 없어지겠죠. 똑같은 식, 요 식이 얻어진다니까 요 식이. 탄소 동화 작용은 광합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탄소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그리고 그것의 역반응인 호흡은 발열 반응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흡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작은 반응물이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는 커져요. 이와 같은 반응을 갖다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반응을 해석할 때 엔탈피는 에너지야. 그냥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 자, 에너지가 작은 반응물이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가 커지는 반응, 흡열 반응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건 필요 없고 버리면 돼요. 이건 버리고 다시 한번 해석해 줄까? 자, 에너지가 작은 반응 물질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 값이 커지는 반응, 흡열 반응.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는 걸 잘 듣고 몇 번 다시 되돌려보고 이렇게 해봐. 선생님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거든. 틀렸으면 빨리 정정해 줄 수 있어요. 선생님 좀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의 비교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고 방출돼요. 그죠? 그러나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 슬로우. 소량의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캐릭터리스틱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Do you know?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슬로우 일어나면서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되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명체 밖에서는요,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많은 에너지들이 한꺼번에 방출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생명체 내에서는 슬로우 조금씩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를 생명체들이 사용을 하면서 생명 활동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기능과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네. 벌써 기말고사 수행평가 관련한 내용 나왔네. 자, 지워버리고. 자, 먼저 효소의 기능을 다루기 전에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용어를 알아줘야 돼. 이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영어로 EA로 표시합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 EA. 응? 이빨 E가 아니라 여기 E 거꾸로 EA야. EA. A는 소문자로.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요 용어의 정의를 알아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어떤 반응, 예를 들면 5kJ만 얻으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6kJ 있고 7kJ 있고 100kJ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겠지? 이 중에서 5kJ,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다. 그래서 그 최소의 에너지만 얻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우리가 이제 그 촉매, 이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5kJ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촉매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3kJ만 얻어도 돼요. 원래 5kJ 이상을 얻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촉매가 있으면 예를 들면 3kJ만 얻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효소의 특징이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화학 반응을 촉진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촉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 캐탈리스트인데 우리가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촉매를 생체 촉매라고 하고 생체 촉매는 주로 효소라고 얘기해. 효소는 주성분이 뭐냐?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효소의 주성분은 프로테인, 단백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효소는 일반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활성화 에너지가 뭐였지?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하냐면, 자, 지금 이거 발열 반응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이 될 때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촉매가 있잖아? 촉매가 들어가면 넘어야 할 이 에너지 언덕을 낮추어. 넘어야 할 이 에너지 언덕을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 원래 이게 5kJ 해보자. 이걸 5kJ라고 한다면 요놈은 한 2kJ 정도 되겠죠? 그래서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패스트하게 해준다. 요게 생체 촉매, 즉 효소의 캐릭터리스틱이야. 그럼 효소들이 어떤 효소들이 있느냐? 우리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 침 속에. 그럼 너희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침 속에 들어있는 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이 탄수화물인 이 밥알을 잘 분해를 시키고 잘 소화를 시켜서 우리 몸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 빠르게. 그리고 우리가 위액에 들어가잖아. 위액에는 스토마크, 위액에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 펩신. 펩신. 그 다음 장에는
리파제라는 효소가 있어. 리파제. 이 리파제는 단백질을 분해시켜줘. 단백질이 잘 몸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만약에 리파제 없으냐?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그 고기를 먹는데 아주 수 며칠이 걸려. 그러나 리파제라든가 펩신이라든가 아밀라제라든가 트립신이라든가 이런 효소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빨리 분해를 시켜서 소화를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줘. 빠르게. 패스트하게. 자,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러한 물질,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교과서 확인 문제 있어요. 물질 대사를 촉진, 빠르게 하는 생체 촉매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효소라 그래, 효소. 엔자임, ENZYME, 엔자임.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효소는 없어지지 않아. 반응이 끝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기질특이성이 있다. 이 기질특이성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효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원래 높은 온도가 돼야만이 그 반응물들이 빨리 분해되거든. 그런데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36.5도씨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분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효소의 가장 중요한 이 캐릭터리스틱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Do you know? 자, 그러면 기질 특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질 특이성이 있어요. 자, 여기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엔자임이라는 효소는 이렇게 뭐 요철 모양으로 이렇게 ABC의 어떤 활성 부위가 있는데 이러한 반응물이 들어와야만이 여기에 딱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는 아무 반응물과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의 구조에 맞는 반응물과 반응할 수 있어. 이걸 기질 특이성이다. 이래.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자기와 맞는 반응물이 들어와야지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 이처럼 그래서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딱딱딱 맞죠? 들어맞죠?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반응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그죠? 이걸 기질 특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보여주면, 자, 효소의 작용. 아주 중요해요. 효소는 자기 구조에 맞는 반응물과만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and,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효소. 반응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반응물만 이 효소에 결합할 수 있어. 얘는 안 맞잖아, 구조가. 얘는 안 맞아. 그래서 이처럼 반응물과 효소의 어떤 그 결합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죠? 중간 단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생기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줄 수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이처럼 이제 어떤 새로운 생성물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 반응이 끝나죠. 그래서 또 분리된 이 효소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된 효소는 촉매작용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2번.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활성화 에너지다. 영어로는 EA라고 표시한다. 자, 촉매를 사용해도 반응열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요 그림. 촉매는 이 언덕만 조절해. 이 언덕. 넘어가야 언덕. 요건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최종적인 에너지 차이,
요 차이는 변화시킬 수 없어. 촉매는 이 언덕만 조절해요.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래서 이 언덕, 이 활성화 에너지만을 조절을 하지, 여기 요거, 요 차이, 최종적인 에너지 차이는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효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반응열은 일정하게 유지한다. 촉매를 사용해도 반응열이 일정하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만을 조절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 촉매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촉매하면 정촉매를 얘기하겠지. 부촉매는 빵에 방부제 같은 게 부촉매죠. 방부제 많이 넣으면 빵이 잘 안 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촉매하면 정촉매를 얘기해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에? 자, 우리 몸의 온도는 계속 올라갈 수 없기에 생체 촉매가 반응 속도를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됐냐? 됐다 그래? 얘들아.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탐구. 이 카탈레이스는 우리 몸의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야. 간 또는 감자에서 분비되는 효소입니다. 카탈레이스.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 에? 간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리버라고 하냐? 리버?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뭐라고?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야. 그래서 카탈레이스 같은 효소는 생명현상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이 카탈레이스가 있음으로써 이 독성물질을 빨리 분해시켜서 없애버려. 우리 몸에 어떤 독성물질이 나오잖아. 뭐 과산화수소 같은 독성물질이 나오면 과산화수소 피부에 바르잖아요. 피부가 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과산화수소라든가 독성물질이 나오면 간에서 분비되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빨리 분해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카탈레이스가 있어야만 되겠지. 이 독성물질을 없앨 수 있는 효소는 생명성에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 독성물질을 빨리 분해시켜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면 돼. 독성물질을 빨리 분해시켜 없애버려. 독성물질을 빨리 분해시켜 없애버려.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자, 과정 1. 과산화수소를 독성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화학식 2배 H2O, 그다음에 이제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카탈라제라고 또 여기 나와 있네요. 카탈레이스라고도 하고 카탈라제라고 해요. 이 카탈라제가 이 독성물질인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버리죠. 그죠? 이렇게 과산화수소는 독성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생간 조직에는 어떤 효소가 있다고? 생간 조직. 생간 조각이죠. 간. 여기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니까. 카탈레이스가. 그래서 카탈레이스 효소를 B에다가 넣고 A에는 넣지 않는 실험이죠. 알겠어요? 여기에 가산화수소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카탈레이스를 A에는 안 넣어요. A 시험관에는. 근데 카탈레이스를 B에는 넣는다. 이런 실험이죠. 알았냐? 알았다 그래. 카탈레이스를 어디다 넣었다고? A에 넣었어? B에 넣었어? B에 넣었어요. B에 넣으면 요 B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는 이 카탈레이스 때문에 빨리 분해되겠죠? 빨리 분해돼서 O2가 발생해. O2. 산소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와. 뽀글뽀글. 근데 요 간을 갖다가 A에는 안 넣었어.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산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A에는. 그래서 시험관 B에는 카탈레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관 B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알아줘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카탈레이스 들어가면 여기 물과 이 산소죠. 산소기체 O2가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그래서 요 반응식 하나 적어두시면 돼요. 요 과정 1에다가 요 반응식 하나 적어두라고요. 예?
요 카탈라제도 위에 적어두시고, 그 다음 요건 물이라고 적어주시고, 요건 산소 기체라고 적어주시고, 요건 가산화수소수라고 적어주시고.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시험관 B에 산소 기체 요거 있잖아. O2. 요 산소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빨리 올라와. 왜? 빨리 분해되니까. 뭐에 의해서? 효소, 카탈라제 효소에서 빨리 분해되니까 산소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오지. 그럼 A는 안 나온다고. A는 그대로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계속 찌꺼리니까요. 자, 오늘 녹화 중지하겠습니다.